안녕하십니까. 레저토피아의 김웅식입니다. 요즘 뭐 산행을 다니시든지 아니면은 트레킹을 다니실 때 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겨울에 추울 때 이 조임새가 잘 조여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스틱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 일반적으로 스틱의 예음 메디가 연결 부분이 이러한 세기 형태로 해서 돌려서 조여지게끔 많이들 되어 있는 제품들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 빼서 보면 이렇게 돌리면 쐐기처럼 이렇게 벌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벌어지면서 안쪽에서 이게 이제 팽창을 하니까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 부위도 조임새 부분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추우면 수축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걸리지를, 안에 있는 단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도로 벌려서 끼워 가지고 간신히 들어갈 정도, 안 들어가면 조금 더 풀으시고요. 눌러서 조금 안 들어가면 다시 쭉 풀으시고, 그래 딱 들어갔을 경우에 살짝 한번 더 조여줘서 빡빡한 느낌이 왔을 때 살짝 이렇게 밀으시면, 밀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길이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딱 고정이 됩니다. 예. 사실 이것도 날이 추우면 이 보통 재질이 그 하이바그라스나 뭐 텅스텐이나 티타늄이나 텅스텐은 이 촉을 말하는 거고요. 두랄륨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쓰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사실은 한겨울에 추울 때는 맨손을 맞으면 손이 엄청 시려요. 근데 사실은 장갑 끼고는 이게 고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리시기 전에 차 안에서 이렇게 길이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이 길이 조정이 돼 있으면은 차에서 들고 내리고 아니면 또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딱 눌러서, 버튼식으로 딱 눌러서 고정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그냥 딱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이 아주 좋아요. 예. 괜히 뭐 이렇게 뭐 보통 스틱이 이제 그 레키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스키 뭐 트레킹 폴의 대명사가 독일의 레키, 보통 이제 지금 생산은 체코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임새를 슈퍼락이라고 하고요. 이 레키의 슈퍼락의 그 상하 하중은 140kg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편하니까, 슈퍼락이 불편하니까, 이 조임새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겉돌을 수가 있으니까 버튼식으로 해서 요런 거는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스피드락이라고 하는데, 스피드락은 평상시에 자기가 이 조여지는 힘의 강도를 요 나사로 조절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 압력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길이 조정을 한 다음에 딱 누르시기만 하면 이게 딱 고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쓰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리하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강추, 예, 요런 거를 권해서 쓰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유럽 쪽에서는 그 노르딕 워킹이나 크로스컨트리, 뭐 그 트레일 런너 이런 분들이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서, 트레일 런너 같은 경우는 배낭이 아주 작은 배낭이에요. 산에서 이렇게 마라톤처럼 장기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라든가 간단한 비상 에너지바 같은 거, 그리고 또 물이라든가 이런 거만 넣고 다니니까 배낭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 배낭에다가 요거를 딱 꼽고 다닐 수 있게끔.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데 이렇게 나가실 때 보면, 해외 여행 길면 트렁크가, 큰 트렁크 가져갈 때는 긴 스틱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가까운데 뭐 3박 4일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 뭐 산을 가든 코타키나발루로 가신다든가 뭐 백두산을 가신다든가 뭐 이렇게 가까운 산을 가실 때는 또 트렁크가 작지 않습니까? 그 트렁크에
이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이렇게 슈퍼락처럼 이렇게 돌려서 나사 형태로 돌려가지고 하는 거는 길이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트렁크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 딱 접어서 접는데 이게 중간에 와이어로 요건 구형 제품이라 끈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 위에서 요거를 딱 맞추신 다음에 요 간격을 맞추신 다음에 위에서 딱 내리면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에서 한 번만 더 당기시면 또 다른 버튼이 딱 나와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 딱. 그래서 길이가 힘을 딱 줘도 튼튼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의 장점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근데 단점은 길이 조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것들이 길이 조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제품인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위쪽에 손잡이 쪽에 요 손잡이 안쪽으로 이렇게 슈퍼락처럼 나사 형태로 쐐기 형태로 똑같이 일반 기존의 스틱처럼 길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무거워지더라는 거죠. 네,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또 가벼운 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예 처음부터 길이 조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길이 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자기가 살 때서부터 자기 신장에 맞추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아예 길이를 딱 맞추어서 사시면 이 제품의 장점은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볍고 정말 손에 오는 느낌. 저는 낚시는 안 해봤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이 손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손맛이 있습니다. 예, 그대로 느낌이 이렇게 딱 스틱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바위를, 돌을, 나무를, 흙을, 어디를, 그리고 진흙인지 딱딱한 흙인지 딱딱 그냥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산행하시면서 그리고 트레킹 하시면서 노면, 지면하고의 어떠한 게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이 스틱은 노르딕 워킹에 사용하는 스틱이라 여기 트래거 손목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요것도 또 길이 조정이 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밑에는 길이 조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요 부분은 길이 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틱을 한번 사시면 평지를 걸으실 때나 산을 갈 때나 그리고 트레킹을 할 때나 다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스틱이 좀 짧아야 되지만 내려올 때 좀 길어야 되죠.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스틱의 길이는 오른쪽 왼쪽이 달라야 됩니다. 예. 보통 출발할 때 보시면 이 스틱 길이를 이렇게 딱 맞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뒤처지는 경우도 생기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잘 안 돼서 이게 뭐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굳이 요거를 딱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짧은 쪽은 산은 트레킹 할 때 보통 평지가 많지만 뭐 평지도 있고 뭐 사면도 있긴 하지만 산은 이게 사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쪽, 높은 쪽으로는 짧은 걸 들고요. 높은 쪽 산에 손 쪽으로는 짧은 걸 들고 짧은 스틱을 들고 계곡 밑에 쪽 아래쪽은 긴 스틱을 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평지면은 길이 조정을 또 해야 됩니까? 아니죠. 스틱을 이게 자기 발보다 앞에다 디디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면 손이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 불편한데 원래 스틱은 보편적으로 자기 발 뒤쪽으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스틱 초기. 예, 그래서 네 발로 걷는데 사람의 발 뒤쪽에서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력을 얻게끔 스틱을 뒤에서 짚어가지고 밀어주는 게 원래 스틱을 사용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스틱의 길이는 다른 게 맞는 거고요. 굳이 두 개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왼쪽 다른데 짧은 쪽이 산 쪽, 정상 쪽, 그리고 긴 쪽이 계곡 쪽, 아래쪽으로 딛는 게 정석이고, 그리고 앞으로 평지를 똑같이 갈 때는 자기 발보다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발보다 뒤쪽으로 하는 게 정석이고요. 내려오실 때 급경사라든가 턱이 졌을 때는 자기 발보다 먼저 스틱을 디뎌야지 충격이라든가 체중을 이동할 때 균형이 잘 잡히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스틱의 길이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대신 춥든 어쨌든 간에 이 스틱이 오래됐어도요, 정확하게 이 스틱 조임새를, 이게 슈퍼드락이고 이게 스피드락이지만 이런 건 뭐 어떤 방식, 버튼 버클 형태가 됐든 이게 나사 형태가 됐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꽉 조여서 밑에 힘을 주었을 때 이게 접히면 아주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스틱을 사용하실 때, 조립하실 때는 다시 한번 확실한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나 어디 뭐 장애물을 통과할 때 이 스틱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어서 잡고 올라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건 아무래도 장비이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점검을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잠깐 실수로 요 예은메디가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덜 조일 수도 있고요. 쓰시다 보면 요것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딱 줬다가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 절벽 올라올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스틱을, 위에 사람 스틱을 딱 잡아 당겼을 때 이게 쑥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스틱은 아주 좋은 장비고요.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틱이 트레킹이나 산에서만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평지에서 그리고 시내에서,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이러시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뇌세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가시다가 어디 돌뿌리라든지 이렇게 살짝만, 장애물에 살짝만 이렇게 걸려도, 전에는 갔다가 뭐를 잡든지 이렇게 딱 버텨서 넘어지지 않고 쓸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빙판이라든가 이렇게 하산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 대퇴부 골반을 다치게 되면, 그러면 어르신들은 사실 그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틱을 사시면 요 고무 이렇게 포장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이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스틱은 그냥 차라든가 이런데 뭐 배낭에다 꽂아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는 스틱을 넣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틱을 넣는 케이스에 주머니에 딱 넣으셔가지고 배낭 옆에라든가, 아니면 스틱만 별도로 갖고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시내라든가 이런데 다니실 때, 여행을 다니실 때 이렇게 끈이 되어 있어요. 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멜 수 있게끔 보통 스틱 케이스가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뿐만 아니라 평지, 둘레길, 그리고 시내에서도, 그리고 뭐 하천 도로에 가시면 아스콘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스콘에서도 아스팔트 이렇게 쭉 깔려 있는 데서, 포장되어 있는 곳에서도 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체 유지의 걷기를 전신 운동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은 넘어지지 않아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수명을 연장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체 위주의, 걷기 위주의 운동이, 하체 위주의 운동이 걷기가 전신 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렇게 바꾸게끔 해주는 게 스틱이고요. 그리고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전신 운동이 된다는 거는 피가 잘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피가 잘 통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스틱을 사용을 하시든 안 사용을 하시든 산에 가든 둘레길을 가시든 시내에서 하상도로라든가 고수부지를 이렇게 걸으시더라도 그걸 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운동 효과 거기다가 안전까지 조금 더 챙길 수 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스틱 겨울에 잘 조여지지 않을 때 평상시에 스틱을 다 분리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스틱을 다 분리를 하신 다음에 오일을 바르시면 안 되고요, 마른 걸레로 싹 닦아서 평상시에 운동이 끝나거나 산행이 끝나거나 트레킹이 끝나서 싹 하신 다음에 만약에 기온 차이가 심한다든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닦아서 말려 두신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조립을 해 두셔야지. 이 겉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습이 차게 되면 부식이 되게 돼요. 부식이 되면 아까처럼 이게 잘 조여지지가 않고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틱을 관리를 하실 때는 다녀오시면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밑에 촉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요것을 쓰시다 보면 바위라든가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닳아요. 그럼 요것만 별도로 AS 받으실 수도 있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촉의 구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알루미늄이든 뭐 티타늄이든 뭐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느냐? 스틱을 어디 집었는데 바위라든가 어떤 틈새에 꽂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새 금속의 탄력보다는 플라스틱의 탄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요거를 회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 촉과 요 원, 알륨이라고 하면 요 폴의 요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겨울산을 다니실 때는 가능한 한 요게 촉이 다른 마모된 것보다는 새 거인 게 아무래도 좋겠고요. 간혹시 여기 바스켓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처음에 구매를 하면 이 바스켓이 여기 안 끼워 있는 것들도 많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빠져가지고 다시 주워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조여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데크 같은 데 가실 때 나무와 나무 사이, 바위와 바위 사이, 눈에는 이게 깊이 쑥 들어간다든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거 쑥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틱을 사용을 하는 게 없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바스켓을 꼭 사용을 하시고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바스켓이 큰 게 있어요. 큰 거는 신설, 새로 눈이 왔을 때, 요런 조그만 거 가지고는 딱 짚으니까 쑥 들어간다. 그럴 때 큰 바스켓을 사용을 하라고, 교체해서 쓰라고 해서 그거를 많이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트레킹과 산행과 그리고 보행, 도보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친구이고, 그리고 나의 안전을 또 도와주는 벗입니다. 꼭 챙기시고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